미선아, 미선아, 어머, 왜 이러시나? 우리 딸이 정신 차리세요. 어디 아프세요?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우리 딸이, 아이고, 아기를 잃어버리셨나? 네, 노란 상의에 하늘색 바지, 내 살배기인데, 여기서 잠깐 기다리라고. 내가, 얼른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셔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딸을 찾아 헤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기적처럼 찾아온 재회의 순간까지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매년 정동진으로 가는 기차를 탈 때마다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희미한 새벽 안개가 창밖을 감싸는 그 시간, 또다시 저는 같은 소원을 빌러갑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1998년 5월의 따뜻한 봄날, 시장통에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로 제 손을 꼭 잡고 걸어가던 미선이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날은 평범한 시장 나들이였습니다. 늘 그랬듯 미선이는 이것저것 구경하며 즐거워했죠. 엄마, 저기 강아지 인형 예쁘다. 엄마, 저 풍선은 뭐예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내 살배기. 그 맑은 눈빛이 제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생활이 넉넉지 않았지만 딸에게만큼은 늘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달고나를 사주며 잠시만 기다리라 했죠. 친정어머니께 돈을 빌리러 가는 초라한 모습을 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선아, 엄마가 잠깐 볼일 보고 올게. 응, 엄마, 이 달고나 진짜 맛있다. 우리 딸 착하지? 여기 가게 앞에서만 기다려. 알았어요. 근데 엄마, 빨리 와야 해요? 그래, 금방 올게. 절대 여기서 움직이면 안 돼. 알았어요. 엄마가 올 때까지 달고나 먹고 있을게요. 노란 원피스에 하늘색 바지. 그날 미선이가 입고 있던 옷이 이렇게 평생 잊히지 않을 줄은 몰랐습니다. 머리에는 제가 아침에 묶어준 빨간 리본 고무줄, 발에는 반짝이는 하얀 운동화. 그 모든 것이 25년이 지난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친정어머니를 만나 급하게 돈을 빌리고 나왔는데 딸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근처에서 놀고 있나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시장 안을 뛰어다니며 미선이를 찾았습니다. 모든 가게를 들어가 물어보고 골목골목을 샅샅이 뒤졌죠. 하지만 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줌마, 혹시 노란 옷 입은 여자애 못 보셨어요? 글쎄, 아까 지나간 것 같기도 한데, 어디로요? 제발 기억 좀 해보세요. 많이 지나갔을 텐데, 여기 사람이 워낙 많아서. 아이고, 우리 딸이. 시장 상인들은 모두 바쁘게 장사를 하고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애들은 다 돌아다니다 집에 가는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또 누군가는 요즘 세상에 애를 혼자 두면 어떡해요? 라며 저를 나무라기도 했죠. 패닉 상태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연락이 갔고, 남편은 직장에서 곧바로 달려왔죠. 저는 그새 목이 쉬도록 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미선아, 미선아, 여기 누가 우리 딸 못 봤나요? 내 살배기, 노란 원피스에 하늘색 바지. 미선아, 어디 있어? 엄마야. 결국 과호흡으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깨어나 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죠.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온몸이 떨리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정신이 드세요? 우리 미선이는 경찰에서 찾고 있어요. 일단 진정하고. 아니에요. 전 가봐야 해요. 지금 상태로는 안 돼요. 링거라도 맞고. 싫어요. 전 딸을 찾으러 가야 해요. 그렇게 다시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지만 저는 시장 구석구석을 다시 뒤졌습니다. 이제는 폐점한 가게들이 많았고 사람들도 거의 없었죠. 그날 이후 우리 부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 바로 직장에 사표를 냈습니다. 20년 넘게 다닌 회사였는데 퇴직금으로 용달차를 하나 샀죠. 여보, 우리 딸 꼭 찾을 거예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내가 전국을 다 뒤질 테니까. 저도 같이 가요. 그래요. 우리 같이 찾아요. 매일 아침이면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미선이의 사진과 실종 당시 옷차림, 우리 부부의 연락처, 하루에 수백 장씩 인쇄했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죠. 용달차 뒤에는 미선이의 큰 사진을 붙였고 차 안에는 스피커도 달았습니다. 지나가는 곳마다 내 살배기 여자아이를 찾습니다 라는 방송을 틀었죠. 시장통이나 터미널, 역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갔습니다. 날씨가 좋든 나쁘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우리 부부는 쉬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온갖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희망을 갖고 달려갔죠. 여기 부산 어시장에서 비슷한 아이를 봤어요. 네, 정말요. 지금 당장 가보겠습니다. 충주시장에서 거린들이랑 다니는 애를 봤다는데 노량진에서 껌 파는 여자애가 있대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고 전화가 올 때마다 심장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우리 미선이일까? 하지만 매번 실망과 좌절뿐이었죠. 어떤 날은 부산에서 전화가 와서 달려갔다가 그날로 대구로 또 달려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전국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우리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 있는 곳을 아는데 돈 좀 줘봐요. 당장 1,000만 원만 주시면 아이 데려다 줄게요. 이 주소로 오세요. 딸이 여기 있을 거예요. 돈을 요구하면 무조건 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기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우리는 수천만 원을 잃었죠. 한 번은 정말 위험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전화를 받고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갔는데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건 깡패들이었어요. 돈 가져왔지? 다 내놔. 우리 딸은 어디 있나요? 딸, 그런 거 모르는데 돈이나 내놔. 남편이 끝까지 저를 지켜줬지만 그날 남편은 심하게 맞았고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했습니다. 경찰에도 계속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갔다가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한 달에 한 번. 아직 특별한 진전이 없습니다. 수사는 계속하고 있으니 연락이 올 때까지. 아직도 찾고 계세요. 벌써 몇 년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깝다며 도와주려 했지만 점점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아직도 그러고 다니세요. 이제 그만하시고 새 삶을 사세요. 그렇게 오래됐으면.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딸아이가 어디선가 우리를 찾고 있을 거란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으니까요. 여보, 우리 미선이 지금 밥은 먹고 있을까요? 찾을 거예요. 반드시. 추운데 따뜻하게는 지내고 있을까?
보고 싶어. 우리 딸. 봄이면 개나리가 피고, 여름이면 매미가 울고, 가을이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면 눈이 내렸지만, 우리에겐 계절의 변화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처음 1년은 정신없이 찾아다녔고, 3년째가 되었을 땐 희망이 조금씩 희미해져 갔고, 5년이 지나자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변의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어린이 인신매매 조직. 그들이 전국의 아이들을 노리고 있었다는 소식. 그 뉴스를 보고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죠. 우리 미선이가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 잡혔다면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 미선이도.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딸은 절대 아니에요.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경찰서에 갔어. 그 사건과 우리 딸의 실종이 연관이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다는 이유로 별다른 진전은 없었죠. 그 즈음 우리는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곳이었어요. 자짜 드리겠습니다. 착수금이 1,000만 원입니다.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남은 돈을 모두 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흥신소에서는 계속 찾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더 이상의 단서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조사한 바로는 당시 누군가가 아이를 데려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시장 밖에서 목격자도 있었고, 하지만 너무 오래되어서 그때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열심히 찾아다니지도 않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여보, 우리 그만할까요? 뭐려?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당신마저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요?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도 이제 남편의 말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이미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고, 낡은 전단지들이 방 한켠에 쌓여 있었죠. 거울 속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늙어버린 부부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라도 찾아다녔죠. 그러다 지하철에서 쓰러진 적도 있고, 길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위암 말기였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살아도 6개월, 길어야 1년입니다.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남편은 병실에 누워서도 계속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약속했잖아요. 딸 꼭 찾아준다고. 이제 그만하세요. 하늘에 가서라도 꼭 찾아볼게요. 여보, 당신은 이제 그만 죄책감 갖지 말아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남편은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임종 직전까지도 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미선이 잘 살고 있겠죠?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혼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부터 매년 정동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정동진이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새해 첫 해를 보며 간절한 소원을 빌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매년 12월 31일 밤, 저는 정동진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곤 했죠. 그리고 올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차 안에서 만난 젊은 여성과 아이. 처음에는 그저 제 딸 생각이 나서 가지고 있던 젤리를 건네줬을 뿐이었는데, 이거 드세요.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아,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생각나서요. 네. 그날 아침 해돋이를 보러 간 정동진 전망대에서 그 여성이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 붉은 여명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뒤돌아보니 기차에서 만났던 그 젊은 여성이었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25년 전 네. 시장에서 달고나를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혹시 그때 그녀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색이 바랜 오래된 목걸이. 그건 제가 25년 전 하고 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이거 그때 엄마가 하고 계셨던 이 미선이? 엄마, 우리는 그대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지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딸의 어깨가 흔들렸고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딸, 우리 딸, 엄마, 엄마, 살아있어서, 살아있어줘서. 엄마, 죄송해요. 그때 딸은 흐느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어떤 여자가 다가와 저기 맛있는 사탕이 있는데 같이 가볼래? 라고 했대요. 내 살배기 아이는 그대로 따라갔고 그렇게 시작된 25년의 이별이었습니다. 차에 태워서 어디로 데려갔어요. 많이 무서웠겠구나. 다른 아이들도 있었어요. 엄마가 미안해.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근데 어떻게 날 찾은 거야? 엄마, 저기 소원 게시판에 소원 게시판. 딸은 자신도 매년 정동진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제가 소원 게시판에 쓴 글을 보았다고. 그 글에는 그날의 모든 상황이 적혀 있었죠. 노란 원피스, 하늘색 바지, 달고나를 사준 일, 그리고 엄마의 목걸이를 좋아했던 이야기까지. 그걸 보는 순간 모든 게 떠올랐어요. 우리 딸, 그동안 얼마나. 저도 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미선아. 딸은 이제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며 열심히 공부했고 법조인이 되어 불행한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결혼도 해서 이제는 내 살배기 딸도 있다고 했죠. 아까 기차에서 본 아이가. 네, 제 딸이에요. 엄마 손녀. 손녀라니. 이렇게 큰 애기가. 그제야 기차에서 만난 아이가 제 손녀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이 어린 미선이와 똑 닮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랬던 거였네요.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아, 그러시구나. 끝까지 널 찾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대로 바닷가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막 떠오르는 해를 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죠. 25년 만의 새해 첫 해. 모녀가 함께 보는 일출이었습니다. 엄마, 응, 앞으로는 제가 엄마 잘 모실게요. 우리 딸, 이제 다 컸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주말마다 딸의 집에 가서 손녀와 놀아주고, 못 해준 딸의 밥을 해주고, 25년이란 세월을 메우기엔 부족하지만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며칠 전에는
남편의 수목장을 찾아갔습니다. 딸과 함께요. 여보, 우리 딸 찾았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딸은 처음 뵙는 아버지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딸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죠.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끼실 때도 있고,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25년이란 긴 시간이 흘러도 이렇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통했던 걸까요? 하늘에 계신 남편이 도와주신 걸까요? 지금도 전국에는 실종된 아이들을 찾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애타게 찾고 계신 분들, 부디 우리처럼 기적 같은 재회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